보험약관의 의미. 보험약관은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하여 놓은 것이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의 무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다. 보험약관은 통상 표준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보험이라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상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정형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통일성 결여 시 약관 조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법적 시비가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보험약관의 유형.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하여 놓은 약관이다. 보통보험약관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보험약관의 구속력.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보험약관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를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인 한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는 보험약관의 사법상의 효력.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법상의 효력의 문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약관을 사용한 보험자가 보험업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어긋나는 약관을 사용한 때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기본 원칙.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낙현 김은기 2008-95.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상의 인쇄조항 프린티드과 수기조항 핸드리턴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이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컨트롤 룰.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보험의 의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이 대형화되어 재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즉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위험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보험 계약의 독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법 제661조. 이것은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 것이다. 재보험 계약의 성질. 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된다. 그러나 재보험은 보험업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도 인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상법상 책임보험 관련 규정의 준용.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은 재보험계약에 준용된다. 재보험의 기능. 위험분산.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분산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양적분산, 질적분산, 장소적분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분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킴으로써 한 보험자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양적분산 기능이다. 질적분산. 원보험자가 특히 위험률이 높은 보험 종목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재보험으로 분산시켜 원보험자의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질적 분산 기능이다. 장소적 분산. 원보험자가 장소적으로 편제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공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의 장소적 분산 기능이다.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커패서티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커패서티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이 없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 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인수 능력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영의 안정화. 실적의 안정화 및 대형 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원보험 사업의 경영 안정성 재난적 손실로부터 원보험 사업자 보호를 꾀할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대형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 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은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재보험은 이러한 각종 대형 위험 등 거액의 위험으로부터 실적의 안정화를 지켜주므로 보험자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준다.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재보험은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추정 등이 불안하여 신상품 판매 후 전액 보유하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확한 경험 통계가 작성되는 수년 동안 재보험자가 재보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원보험자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농업의 산업적 특성.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이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활동 산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은 자연과의 관련성 및 영향의 정도가 타 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농업은 물, 불 및 흙 등 자연 조건의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 풍흉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물인 농작물을 기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또한 작물과 시기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 물수분 은 제때에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작물 자체가 잠기거나 유실되어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호우이며 비가 장기간 내리는 것이 장마이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봄, 가을에는 적게 내리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강우는 적어지는가 하면 가을 장마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물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농작물이 고사하기도 한다. 비가 장기간 오지 않아 물 부족이 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 부족이나 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저수지 설치나 농업용 또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물을 최대한 가두어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가뭄 때에는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1960, 70년대에는 가뭄과 홍수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했으나 전국적으로 저수지 설치와 개 보수 및 다목적댐 건설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뭄과 홍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뭄이나 호우가 장기간 대규모로 발생하면 인간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재해로 발전한다. 농업에서 온도, 빛도 필수이다. 파종부터 생육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어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도와 빛이 적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들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이 더디거나 불완전하여 결실이 불충분하므로 수확량이 적어지고 너무 많으면 웃자라거나 시들어버려 결실을 맺지 못한다. 농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열과 빛을 동시에 공급하는 햇빛 1조시간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상 좋은 생육을 멈추거나 심한 경우 동해를 잇게 된다. 근래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경우 꽃필 무렵에 이상저온이 며칠간 이어져 꽃이 어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화기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 기간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생장 및 결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기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도 작물 생장에 지장 고온 장애를 초래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시들거나 고사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여름철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과 등 과일이 햇빛에 대는 일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햇빛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농작물의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 된다. 구름에 가려 햇빛이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 장기간 지속되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울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지, 땅가 필수적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인간은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변용하여 농지를 조성할 뿐이다. 그러나 토지라 해도 동일하지 않고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용에 따라 토지의 성질은 다양하다. 또한 모든 토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며 농업에 적합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질 좋은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수확을 하기 어렵다. 또한 토양 성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토양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물 농작물을 생산 재배하는 농업은 물대, 불가, 땅과 바람 같은 자연 조건이 알맞아야 한다. 농작물 생육 기간에 이러한 자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주어질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해, 디제스터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물, 불, 흙 및 바람 등은 생명체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들이지만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생명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 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자연 조건은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농업을 영위하게 된다.
지역마다 토질은 물론 기온 및 강수량 등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연 조건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는 적지적작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일 작물 또는 유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일정 지역에 모여 단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주산지이다.